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영철 선임께 나와 계시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 뭡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도 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죠. 네. 특별법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대한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결근투쟁을 벌이고 있어서 세월호 특조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7일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논란 끝에 시행령이 5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5명의 상임위원들과 모두 통화를 해봤는데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상임위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월급도 수당도 심지어 특조위 운영 경비조차 한 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집행된 예산은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 설립 준비 단계에서 해양수산부의 예비비 8천만 원으로 집기류와 비품 등을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아니, 월급이나 뭐 그런 수당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활동하죠? 예산은 돈으로 살아남치면 이제 피 같은 건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사가 되겠죠. 예. 지금 세월호 특조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떤 상임위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고 어떤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상임위원 5명은 그래도 뭐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뭐 변호사고 교수 출신이니까 그런 대로 버틴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들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옮겨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운영비라도 우선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공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예산은 이제 기획재정부 담당인데 네.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담당 공무원은 시행령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파견 공무원도 안 돼 있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다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야 예비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서 요청한 160억 원의 지원 예산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송은석 예산실장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파견도 거부하고 직제도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정식 출범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 집행 준비는 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치적 의도는 없는데 왜 집행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경비조차 집행하지 않는 건 어떤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에서 최대한 특조위 활동에 지장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예비비에서 4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기는커녕 싫어하는 조직이라는 점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도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시행령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다가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시행령에 반대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령이 공포된 이상 기본적인 필요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것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 바로 즉각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 된 거죠. 기재부 박문규 2차관도 지난 6월 기재위에서 박원석 의원의 조속한 집행 요구에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근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 조대한 부위원장도
기재위 박문규 차관을 만났지만 한마디로 씨도 먹히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예산은 곧 주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이런 그 기재부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다. 유승민 의원 사퇴를 봐도 그렇다면서 기재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예.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막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부 기관에 있다 비협적인 자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기재부뿐만 아니고 다른 뭐 검찰이나 감사원도 특조위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부정하거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진상조사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세월호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에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때문 아니냐 그런 원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정부 관계자나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 아니고서는 정부가 왜 저렇게 사실 눈치를 볼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꼭 7시간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사한 일, 세월호 같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예. 그런 게 들춰지기는 게 싫기 때문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특조위 상임위 내부에서도 이런 사라진 7시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조위 한 관계자는 한 상임위원은 특조위가 7시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한 상임위원은 사라진 7시간이 첫 번째 조사 대상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세월호 특조위 내부에서도 사라진 7시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조대한 부위원장의 결근 투쟁도 하고 네. 또 특위를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어떤 특조위 무력화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특조위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대한 부위원장의 행동이 특조위 무력화 시도로는 보지 않는다. 조 부위원장의 평소 발언이나 품성을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다른 상임위원들도 조 부위원장의 행동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대한 부위원장의 돌출 행동이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대한 부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침몰과 구조의 전 과정은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기까지 했다. 공연이 존재하지도 않은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쓴다면은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세금 도둑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청와대 정무특보로 있는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지난 1월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조 부위원장은 또 진상조사 분야는 법원 재판에서 사실심이 종결된 상황이므로 시간이 이미 늦었다면서 세월호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활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청 갈등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조대한 부위원장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라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일 텐데 네. 예, 반드시 규명하는 그 사실 그 꼭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